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수급과 여러 가지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현황 먼저 보시면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사실 장중에 다 매도로 바뀐 적이 많았어요.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내일이 이제 7월 둘째 주 목요일이니까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 사실 옵션 만기일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옵션 만기일 전날 하락을 하면 옵션 만기일 날 상승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옵션 만기일 전날 좀 상승을 하면 옵션 만기일 당일에는 하락을 한다.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설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어느 정도 공감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옵션은 아무래도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 같은 걸 보시면 약간의 하락이 있었어요. 장중에 좀 큰 하락도 있었지만 총 업종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걸 이제 60분 봉으로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오늘 흐름이고 어제 흐름이었어요. 어제 그동안 올려놓은 것들을 다 잡아먹는 흐름이 나왔고 오늘도 어, 이렇다 할 반등이 없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선 이하로는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 여전히 시장을 상방으로 보고 있어요. 상방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이후로 여러 가지 기업의 이제 실적들이 발표가 될 텐데, 모든 기업이 다 삼성전자처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건 아닐 거예요. 컨센서스와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수도 있고, 컨센서스보다 낮은 실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워낙 상장된 종목이 많다 보니까 뭐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고, 또 섹터별로 설명하기도 애매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수의 근간인 삼성전자가 실적이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장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따로 삼성전자 동영상을 또 하나 만들어서 왜 근데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가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하나 이제 그 테마를 잡아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그건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옵션 만기일에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번 달은 유난히 저는 내일 이제 약간의 상방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뭐 이렇다 할 수급이 굉장히 상방에 세게 베팅이 됐다든지 그런 모습을 솔직히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딱히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보다는 상방을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수급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만 뭐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다시 플러스로 움직여줬고 코스닥도 외국인이 이제 매도로 돌아섰고 기관도 일정 시간 이후부터는 계속 매수로 코스닥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 좀 좋은 흐름 보여줬고 선물도 장중에 뭐 마이너스 200억, 300억까지 가다가 결국은 이제 플러스로 다 되는 모습입니다. 콜옵션과 풋옵션을 보시게 되시면 43억 대 42억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어, 외국인도 이제 양매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콜옵션도 사보고 풋옵션도 사봤다는 건 시장의 갈 길을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조금 정하지 못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일 한번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동영상을 못 올려드렸어요. 정리 동영상을. 그래서 일단 어제 수급 먼저 잠깐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어제도 역시 오늘에 이어서 오늘도 사실 1등은 203불 인버스였어요. 인버스였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렇게 단기간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인버스가 다시 이렇게 막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뭐 인버스가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상승한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버스는 어디까지나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인버스가 너무 유명해져서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초보분들 말씀드리는 건데, 인버스라는 거는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장중 단타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장중 단타도 많이 들어오고, 이거 60분 봉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인버스에 대해서는 이제 30분 봉을 보고 주로 대응을 많이 하는데, 저도, 저도 들어가서 단타 치고 나올 때가 많아요. 그 오버나잇 단타라기보다는 장중 단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 뭐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는 사실 2차 전지에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마이너스로 끝났지만 뭐 LG화학, 삼성 SDI, SKC, 신흥 SEC 등등 2차 전지로 수급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오늘 수급을 보시게 되면 오늘도 약간 오늘은 이제 2차 전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죠. 상위권 내에서. 그리고 그렇다고 특별한 섹터에 모이지도 않았어요. CJ E&M 같은 경우는 엔터고, 뭐 기아차는 자동차고, CJ는 뭐 진단키트니까 굳이 섹터를 따지자면 제약바이오 쪽이 맞을 테고, 한진칼은 항공주고, 뭐 이렇게 해서 오이솔루션은 또 5G 주고요. RFHS도 마찬가지고요. YG 엔터는 CJ E&M처럼 엔터주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어느 섹터에 수급이 몰렸다라고 보기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약간 혼조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쭉 상위를 찾아봤는데 특별히 뭐 이렇게 이 종목이 좋아 보입니다. 수급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네요라고 딱 집어서 설명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5G 종목 중에서 RFHIC는 저도 좀 좋게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실 저번부터 저는 5G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2차 전지만큼 너무너무 유망하게 보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에이스테크가 한번 치고 나갔었고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5G에 대한 관심이 조금 일어나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언론을 봐도 그렇고 저한테 이렇게 들려오는 뉴스들을 봐도 그렇고 그 중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RFHIC가 물론 KMW가 대장이었고 요즘 대장은 에이스테크죠. 근데 여러 가지 차트 면에서 보고 안전된 이런 기관의 수급, 기관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보다도 기관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뭐 아주 제가 지금 이 현 시점에서는 RFHIC를 2차 전지처럼 막 계속 꾸준히 들고 가야 된다, 장투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자신 있게 못 드리겠지만 단기와 중기적으로는 RFHIC 한번 눈여겨보심이 어떨까라는 생각 들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제는 8만 원대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CJ E&M의 자회사죠. CJ 계열이다 보니까 오늘 CJ E&M도 대형주 단에서는 굉장히 큰 흐름을 보여줬어요. 물론 어,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도 주가가 상장된 이후로 퍼폼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땐 그렇고 주봉에는 이게 2013년도, 14년도 이후에는 계속 하락의 길만 걸었어요. 보시다시피.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거 아주 너무너무 단순한 논리인데 고점 대비 그러니까 40만 원 대비 20만 원 반 빠지면 30% 오른다. 이런 속설이 있죠. 근데 이제 전고점을 보면 전고점이 28만 원이니까 반 빠지면 14만 원 이하죠. 근데 이게 지금 요즘에 주식이 12만 원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CJ E&M을
지금 가격에 들어가서 물릴 확률은, 그러니까 12만 원대에 들어가서 물릴 확률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거는 아주 단순한 주가의 논리기도 한데, 물론 이 논리가 안 맞는 주식들도 있죠. 뭐 상패를 당할 주식이라든지 3년 연속, 4년 연속, 5년 연속 적자가 난다는 기업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실적 퍼포밍은 확인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냥 CJENM은 워낙 대기업이고 뭐이 기업이 상패당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전제하에 CJ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이미 제가 8만 원대부터 계속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패스를 하도록 하고, CJENM도 저는 지금 이제 대형 우량주단에서는 외국인들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장투를 좋아하는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건 기간은 좀 단기성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이 좀 장투를 좋아하는 편인데, 지금 이 가격에서는 안전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CJNM 괜찮다. 그리고 실적이 앞으로 컨텐츠 단 그리고 엔터 뭐 이런 거에서는 또 굉장히 좋을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단한 나라죠. 이 조그만한 나라가 K-팝도 수출을 하고 K-푸드도 수출을 하고, 요즘엔 또 K-방역이라고 하는데 사실 K-방역은 잘 모르겠어요. 진단 키트를 이제 시젠이 워낙 잘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 거는 뭐 알고 있지만, 방역단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모로 우리나라 뭐 반도체도 그렇고, 우리나라 어, 파나소니크를 LG화학이 이제 제치고 배터리 단에서 1등을 하는 거,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으로 참 대단한 나라인데, 그 중에서 또 전반적인 문화, 엔터 이런 걸 담당하는 회사가 CJENM이거든요. 대형주 단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또 연관돼서 해보면, CJENM 한번 여러분들 뭐꼭 매매하시라는 게 아니라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이 대형주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권에서는 좀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실 드릴 말씀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내일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또 외국인이 어떤 방향을 잡는지,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또 이제 옵션 만기일이 끝났으니까 새롭게 외국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상방, 하방, 뭐 아니면 혼조세 뭐 이런 걸로 해서 어떤 식으로 흐름을 잡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잡히는 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